제가 20대, 30대 때 워라밸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왜 지금 현재 제 얘기가 아니라 제 20대, 30대 때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쫓아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업무 역량, 업무 지식, 매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30분 정도는 멍 때리고 명상을 하면서 잠에서 일단 깨는 데 시간을 보내요. 6시부터 7시까지 독서를 하고요. 7시부터 8시까지 필사와 독서 노트를 작성하고요. 8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하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일에 시간을 쏟고요. 6시부터 잠들기 전 10시 반까지 여러분들 같이 이제 강의나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멘토링이나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게임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개인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이제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도 20대 30대 때는 미라클 모닝이 뭐예요? 아침에 5분이라도 더 자려고 알람을 20개 30개씩 맞춰놓고 이제 직장에 출근했고, 잠자는 시간 5분을 더 아끼려고 회사에서 야근 택시비가 나오는데도 그냥 언제나 여벌 속옷을 챙기고 다니면서 탕비실에서 그냥 자고 바로 출근했거든요. 그래야 1시간이라도 더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제 행동은 뭐였냐면, 독서와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바쁜 와중에도 쪽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에 낭비 없이 살려고 했던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지금 현재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본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루어낸 성과, 그리고 지금 그 성과 덕분에 살고 있는 저의 겉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방하시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쭉 써놓은 책인데요.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행동을 결과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미라클 모닝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분석했을 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 시점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모방하는 것이 지금 내 위치에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묻고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마케팅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앞사람을 추격하지 저 위에 우리와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는 퍼스트 무버들과 경쟁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경제적 자유, 이미 몇백억대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현재 모습, 40살의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나이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탐구하고 질문하고 그때 시절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10년 뒤에 우리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처럼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제가 20대 30대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워라밸이 조금 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워라밸은 아마 이럴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일, 이게 삶이라면요, 워라밸이 엉망인 건 어때요?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워라밸이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이 사이에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워라밸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워라밸을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일을 내 삶과 일치화시킬 수 있는 사람, 혹은 일을 완전 멀리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세상을 이혼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워라밸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과 삶을 대립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워라밸은 삶 안에 일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일과 배우는 것과 노는 것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가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의 밸런스, 조화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 딸랑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워라밸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우리의 삶이라는 총체와 그 삶의 부분인 일만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워라밸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한테 맞지 않는 일은 진짜 하기도 싫고 해서도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모델사수 일을 하면서 그쵸, 언제나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워라밸을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삶 안에 일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간을 거쳐가면서 내가 그 나이 때마다 반드시 채워야 할 그 나이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경험들의 우선순위를 뭘로 놓고 삶을 사는지만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삶을 좀 풍성하게 뭐 어떤 거 하나 희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그 전자책에도 쓰긴 했지만 정말 일에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뿐만이 아니라 노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제가 일에 초집중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배우기와 어떤 노는 걸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생활 5년 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친구들이랑 저녁에 술 마시면서 회사 일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걸로 사실 저는 20대, 30대 때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에 집중을 했다고 그런 활동들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회사 밤 12시, 새벽 1시에 퇴근해도 그런 자리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집에 들어갔고 또 주말에는 제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 다 배우는 데 시간을 써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요. 내가 가치관을 뭐에 포커싱 했는지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노는 것도 포기한 적 없고 배우는 것도 포기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5년 동안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5년 그랬어요. 5년.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반 동안 일했고 그 다음 회사에서 3년 반 정도 일했으니까요. 딱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고 5년 동안 저의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저는 일이 제 삶에서 가장 큰 제 1순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 근데 제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인데 사고 싶은 건 그런 욕구와 욕망만 커지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욕구만 늘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삶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쵸, 월급 받아가지고 옷 사 입는 사람들 보면 나랑 똑같은 소득, 나랑 비슷하게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지금 어떤 사람은 이미 그런 명품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나는 못 입고 다니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소득의 격차 혹은 욕망의 크기가 비교되면서 스스로의 가치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욕망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 20대, 30대 그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서 회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워라벨은 여러분들 일과 삶, 이 벤다이어그램을 양극단으로 놓고 이 사이에 이제 교집합을 늘려가는 활동이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삶 속에 일이 있는 거고 일뿐만이 아니라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모두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우리는 그걸 삶이라는 전체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일만 콕 집어가지고 그 일과 밸런스를 맞추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속에서 일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좀 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이 방향으로 좀 관점을 이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욕망하시는 놀기 위해서 필요한 돈, 옷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호캉스를 할 수도 있는 그 돈이요. 그 돈을 먼저 벌고 또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배워야 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학원을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세미나 같은 데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그 돈도요. 결국 일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20대, 30대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일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제가 생각하는 워라벨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일과 삶을 대척점에 두지 마세요. 삶 속에 일이 있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좀 그릇된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셔서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이나 실패를 겪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쌓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사람의 유형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